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이제가 단축이 됐었죠. 그때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의미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로 일컬었고, 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중복 보유 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켜놨는데, 이번에 12월 16일 정부 대책에서 또 이 요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기간별로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9.13 부동산 대책, 즉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13 부동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3년의 중복 보유 기간이 2년으로 이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19년 12월 17일, 즉 12월 16일 날 정부 대책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날의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첫 번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산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엔드 요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샀습니다. 신규 주택을. 그 주택에 내가 1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에는 3년, 2년이었죠. 이번에 1년까지 더 단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택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금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도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될 줄 모르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즉 2년의 중복 보유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1년 이내 신규 주택에 들어가래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신규 주택이 기존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새로 산 주택에 전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전입을 1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부수 대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요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는 바로 적용됩니다.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간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도 12월 31일, 이제 올해 연말까지 고가주택, 그러니까 비과세가 가능한 고가주택,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매각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겠죠. 문제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8%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죠. 근데는 올해까지 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만큼 보유를 했는지에 따라서 보유기간 곱하기 8%, 80%를 한도로 해서 적용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양도하는 분은 2년 거주를 안 했으면은 내가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할지라도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 곱하기 2%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한도도 80%가 아닌 30%로 적용이 됩니다. 즉 2020년도에 양도하는 것은 2년 거주를 했어야만 8%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2%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2021년 양도분부터는 그 요건이 더 타이트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해가지고 80%를 한도를 한다는 거예요. 즉 보유기간 곱하기 4%인데 요거는 40%를 한도로 하고, 거주기간 곱하기 40%인데 요거 4%인데 요것도 40%를 각각 한도를 해가지고 두 개 한도 총 80% 한도 내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과세 고가주택을 내가 10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0년 보유하는 와중에 5년을 거주했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2020년 안에 주택을 양도한다 했으면 내가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데, 이 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10년이니까 4% 적용하면 40%겠죠. 그리고 거주 기간이 5년 했으니까 5년 곱하기 4% 하면은 20%겠죠. 그러니까 40% 플러스 20%, 즉 6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충족을 돼야만 내가 한도 80% 한도 내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과세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요건 추가는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거주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가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거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놓은 건데, 당연히 거주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은 경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현재 냈던 세금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과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그걸 하겠습니다. 양도 당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어야 돼요. 내가 100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가지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최소 2채 이상이어야 다주택자가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100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지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양도세가 중과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두 가지의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율, 즉 6%에서 42%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서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0%를 가산해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과가 적용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세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느냐, 첫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세율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은 플러스 10%나 20%가 가산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과 대상이 안 돼야 세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중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과가 적용되려면 조정 대상 지역 있는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내가 1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건지 2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건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과 대상 주택수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는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포함되고, 수도권의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 초과되면 포함되고 초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과대상 주택수가 판정이 되겠죠. 그 중과대상 주택수에 따라서 기본 세율의 10%가 가산되고 어떤 때는 20%가 가산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틀은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적용받는데,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게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양도세 관련돼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근데 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10년의 기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반드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그 사이 안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양도 시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했습니다. 근데 잔금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치렀어요. 그럼 정책 발표가 될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행히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과 대상일 줄 알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적용 안 되는 행운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2020년 6월 30일도 그 날짜에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하나가 도래를 해야 됩니다. 그 날짜에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25일 날 계약을 했는데 2020년 7월 달에 잔금을 치렀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날짜는 2020년 6월 30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실제 잔금 날짜, 즉 양도 시기로 보는 잔금 날짜가 7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2020년 6월 30일 안에 잔금이 이루어지든지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든지 해야 이 한시적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그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고 일정 지역은 기준 시가에 따라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분양권 자체는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차별성을 두느냐라고 해가지고 분양권도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이제 이번 대책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데 분양권 자체가 이제부터는 그 분양권을 포함해가지고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한다. 물론 분양권 자체를 양도를 할 때는 중과를 적용하겠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만 넣어가지고 주택수 판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1세대 1주택 판정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지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만 들어간다니까 혼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대책안에 들어간 게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안정화, 주택 경기의 활성화, 또 주거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주택 외 부동산과는 달리 단기 양도한 경우에도 세율을 조금 완화시켜줬죠. 즉 주택 외 부동산의 단기 양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팔았다 그럼 50%가 적용됐고 1년에서 2년이면 40%, 2년을 비로소 넘었을 때 일반 세율이 이제 적용됐습니다. 주택은 이에 반해서 어떻게 적용됐냐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40%의 세율이 적용됐고 1년만 넘으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주택도 주택 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일로부터 1년 내 팔면은 50%,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은 40%, 비로소 2년을 넘었을 때 기본 세율,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냈던 단기 양도보다 더 많은 세율이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부에서 19년도 12월 16일 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 내용 중에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 중과 내용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시적 2주택자하고 2주택자는 정책 발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율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과대상 주택수에 그 분양권 자체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강화되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가 완화 측면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됐었죠. 즉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안 하겠다. 물론 요건이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요 기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를 이용할 때 그 채무 부분도 요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조금 자녀들한테 이전하고 싶다. 그럼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데 이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 시점에 해당하는 것들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고, 특히 2021년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양도세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는 그 전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2019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